서울의 추운 겨울밤, 김다혜는 25번째 생일을 맞이하며 약혼자 민준과 함께한 파티에서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느꼈다. 샴페인 잔을 들고 웃는 척하던 순간 문득 시선이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대학 동창 이다슬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고 다혜의 가슴이 요동쳤다. 그건 사랑이었다. 숨겨왔던 진짜 감정. 다혜는 평범한 서울 여자로 자랐다.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며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켰다. 아버지는 보수적인 공무원,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딸의 결혼을 늘 꿈꿔왔다. 다혜야, 민준 같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인생 완벽할 텐데 어머니의 말은 늘 다혜의 어깨를 짓눌렀다. 민준은 완벽해 보였다. 안정적인 직장, 부드러운 성격, 미래를 약속하는 약혼 반지. 하지만 다혜는 그 관계에서 빈자리를 느꼈다. 섹스나 로맨스는 아니었다. 그냥 영혼의 연결이 부족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다슬이 다혜에게 다가왔다. 생일 축하해, 다혜야. 오랜만이네. 다슬의 미소는 따뜻했다. 그녀는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대학 시절 둘은 룸메이트였다. 밤늦게까지 이야기 나누고 서로의 꿈을 공유했다. 그때 다혜는 다슬의 손길이 스칠 때마다 이상한 떨림을 느꼈지만 무시했다. 그냥 친한 친구일 뿐이야. 스스로를 속였다. 하지만 금야 그 감정이 폭발했다. 민준이 다혜의 뺨에 키스하려 할 때 다혜는 본능적으로 피했다. 왜 그래? 민준의 물음에 다혜는 대답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다혜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봤다. 난 정상일 텐데 사회의 시선이 무서웠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뉴스에서 동성결혼 반대 시위가 나올 때마다 아버지는 그런 건 병이야 라고 말했다. 다혜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다슬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다. 다음 날 다혜는 다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랜만에 커피 어때? 그건 시작이었다. 커피숍에서 만난 둘은 옛 추억을 나눴다. 다슬은 최근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며 웃었다. 나 요즘 LGBT 커뮤니티 사진 찍고 있어.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아파. 다혜의 손이 떨렸다. 왜? 다슬의 대답은 직설적이었다. 사회가 그들을 숨기게 하니까. 사랑하는데 왜 숨겨? 다혜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사랑은 이상하지 않아. 하지만 속으로는 동의하고 있었다. 대화가 깊어지며 다혜는 민준과의 관계를 털어놨다. 약혼했어.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 다슬의 눈빛이 변했다. 왜? 민준이 좋은 사람인데 이 다혜는 솔직해졌다. 너 생각나. 대학 때처럼. 그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다. 다슬은 조용히 말했다. 나도 그때 내가 특별했어. 하지만 내가 민준 만나서 포기했지. 다혜의 세계가 흔들렸다. 포기. 그게 무슨 뜻이야? 다슬은 고백했다. 난 레즈비언이야, 다혜. 그리고 너를 좋아했어. 충격이었다. 다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안, 나 갈게. 집으로 달려가며 눈물이 흘렀다. 왜 이 감정이 나를 괴롭히는 거지? 부모님은 알면 실망할 텐데. 사회는 비난할 텐데. 하지만 다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밤 민준에게 전화가 왔다. 어제 왜 그랬어? 다혜는 거짓말했다. 피곤해서.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민준을 사랑하나? 아니, 그건 의무였다. 다음 날 회사에서 다혜는 집중할 수 없었다. 동료들이 약혼 축하해라고 할 때마다 미소 지었지만 속은 타들어갔다. 퇴근 후 다혜는 다슬의 스튜디오로 갔다. 어제 미안해. 다슬은 안아줬다. 그 포옹에서 다혜는 평화를 느꼈다. 나도 내가 좋아.
하지만 무서워. 다슬의 대답. 나도 무서웠어. 하지만 숨기면 더 아파. 둘의 관계는 그렇게 시작됐다. 비밀스러운 만남, 손길 스침, 깊은 대화. 다혜는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느꼈다. 하지만 죄책감이 따랐다. 이게 오라. 밤마다 자문했다.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시선, 모든 게 벽이었다. 한 달 후, 다혜는 민준에게 말했다. 우리 헤어지자. 민준은 충격받았다. 왜? 다른 사람 있어. 다혜는 고개 저었다. 내 마음이 변했어. 하지만 진실은 숨겼다. 헤어짐의 대가는 컸다. 민준은 화를 냈고 친구들은 수근거렸다. 다혜 미쳤어. 민준 같은 남자 버려? 다혜의 부모님은 더 충격이었다. 왜 헤어졌어? 민준이 잘못한 거 없잖아. 아버지의 호통에 다혜는 울었다. 죄송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슬을 생각했다. 이제 둘은 더 가까워졌다. 다슬의 집에서 밤을 보내며 다혜는 자유를 맛봤다. 이게 나야.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다슬의 가족은 그녀의 성향을 알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언제 정상으로 돌아올 거니? 다슬의 어머니가 말했다. 다혜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웠다. 우리 사랑은 정상일까? 다혜와 다슬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몰래 만나고 주말에 한강을 산책하며 속내를 털어놨다. 너와 있으면 세상이 달라 보이네. 다혜의 말에 다슬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짧았다. 다혜의 어머니가 의심하기 시작했다. 요즘 왜 그렇게 늦게 들어와? 남자친구 생겼어. 다혜는 거짓말로 둘러댔다. 회사 일이 바빠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한편 다슬은 자신의 커뮤니티에서 활동했다. LGBT 모임에서 사진전을 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처럼 숨기는 사람들이 많아. 다슬의 말에 다혜는 불안했다. 나 공개 못해. 부모님 알면. 다슬은 이해했다. 천천히 가자. 하지만 내부 갈등은 커졌다. 다혜는 밤마다 악몽을 꿨다. 사회의 비난, 가족의 배신. 이 사랑 때문에 모든 걸 잃을 수 있어? 회사에서 다혜는 승진 기회를 잡았다. 팀장 돼서 결혼 준비해. 상사의 말에 다혜는 웃었지만 속은 복잡했다. 승진은 부모님의 자랑거리였다. 하지만 다슬과의 관계가 방해가 될까 두려웠다. 어느 날 다슬이 제안했다. 함께 여행 가자. 제주도로. 다혜는 망설였지만 동의했다. 제주에서 둘은 자유로웠다. 바다를 보며 키스하고 미래를 꿈꿨다.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까? 다혜의 물음에 다슬은 노력하면 돼라고 답했다. 하지만 여행 중 다혜의 휴대폰에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민준이 엄마가 찾아왔어. 왜 헤어졌는지 말해. 다혜는 당황했다. 그냥 안 맞아서요. 어머니는 화를 냈다. 그런 핑계 대지 마. 다른 여자 있지. 다혜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여자. 어머니의 말은 직감이었다. 여행 후 서울로 돌아온 다혜는 어머니와 대면했다. 솔직히 말해. 요즘 누구 만나? 다혜는 부정했다. 아무도 안 만나요. 하지만 어머니는 믿지 않았다. 내 방에서 여자 사진 봤어. 그 사진 작가 애지? 충격이었다. 다혜의 일기장에 다슬 사진이 있었다.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그런 식으로 살지 마. 정상적으로 살아. 이 다혜는 반발했다. 정상이 뭐예요? 사랑하는데 왜?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아버지가 끼어들었다. 그런 사랑은 병이야. 치료받아. 가족 회의는 지옥이었다. 다혜는 집을 나왔다. 다슬의 집으로 갔지만 다슬도 힘들어했다. 내 가족처럼 내 가족도 나를 버렸어. 둘은 함께 버티기로 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컸다. 다슬의 사진전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동성애 반대, 피켓을 든 사람들이 소란을 피웠다. 다혜는 멀리서 지켜봤다. 나 때문에 다슬이 피해를 죄책감이 들었다. 회사에서도 소문이 돌았다. 다혜가 레즈비언이래. 동료들의 시선이 변했다. 상사는 개인사는 알아서 해. 하지만 회사 이미지에 피해주지 마. 다혜는 선택해야 했다. 다슬을 포기할지 모든 걸 걸지? 어느 밤 다슬이 말했다. 나 때문에 내 인생 망치지 마. 다혜는 울었다. 너 없이 못 살아.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부모님의 압박으로 다혜는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됐다. 이 감정은 일시적일 수 있어요. 의사의 말에 다혜는 혼란스러웠다. 정말 병인가? 상담 후 다혜는 민준을 만났다. 미안해. 민준은 여전히 상처받아 있었다. 왜 나였어? 다른 남자. 다혜는 솔직해졌다. 여자야. 민준의 반응은 예상치 못했다.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민준의 이해는 다혜를 더 아프게 했다.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어머니의 방문 후 다슬은 다혜에게 말했다. 내 가족이 나를 싫어해. 다혜는 분노했다. 엄마가 왜 그랬어?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와 대치했다. 왜 다슬을 찾아갔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망가지는 걸 볼 수 없어. 그 애 때문에 내 인생 끝장날 거야. 다혜는 소리쳤다. 제 인생은 제 거예요. 처음으로 가족과의 단절을 느꼈다. 아버지는 집 나가 라고 호통쳤다. 다혜는 짐을 챙겨 나왔다. 다슬의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다. 함께라면 괜찮아. 다슬의 위로가 힘이 됐다. 하지만 경제적 압박이 왔다. 다혜는 회사에서 해고 위기에 처했다. 개인사로 회사 평판이 떨어져 상사의 말에 다혜는 항변했다. 그게 왜 회사 일이에요?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차별은 현실이었다. 다슬도 작업 의뢰가 줄었다. LGBT 활동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빠져. 둘은 서로를 의지했다. 밤마다 이야기하며 상처를 치유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다혜의 물음에 다슬은 변화가 필요해. 싸워야 해라고 답했다. 다슬은 모임에서 연설을 제안받았다. 내 이야기 공유해. 다혜는 반대했다. 위험해. 하지만 다슬은 갔다. 연설에서 다슬은 말했다.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사회가 우리를 숨기게 해요. 청중의 박수가 터졌지만 온라인에서 악플이 쏟아졌다. 변태들. 다혜는 그 댓글을 보며 두려웠다. 우리 공개하면 안 돼. 하지만 다슬은 숨기면 더 아파. 갈등이 생겼다. 다혜는 부모님과 화해를 시도했다. 돌아와. 치료받자. 어머니의 말에 다혜는 거부했다. 치료할 게 없어요. 아버지는 너 같은 딸 없어. 라고 말했다. 그 말은 다혜의 가슴을 찔렀다. 어느 날 다슬의 전 여자친구가 나타났다. 수진이야. 다슬과 다시 만나고 싶어. 오수진의 등장에 다혜는 질투했다. 과거야. 다슬의 말에도 불안했다. 수진은 다슬은 나처럼 공개된 관계를 원해. 너는 숨기잖아. 다혜는 충격받았다. 그게 무슨 소리야? 수진과의 대화 후 다혜는 다슬을 추궁했다. 나 때문에 불만족해. 다슬은 부정했다. 아니야. 너를 사랑해. 하지만 씨앗은 심어졌다. 고조되는 갈등 속 다혜는 직장을 잃었다. 개인사로 인해 해고 통보에 다혜는 무너졌다. 이제 어떻게 해? 다슬은 함께 이겨내자라고 했지만 다혜는 부모님을 원망했다. 모든 게 가족 때문이야. 복수심이 생겼다. 다혜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 때문에 제 삶이 망가졌어요. 답장 대신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로 쓰러졌어.
아버지의 전화에 다혜는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병원으로 달려가 어머니를 봤다. 미안해, 다혜야. 내가 행복하면 돼. 어머니의 말은 변화의 신호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했다. 그런 생활 그만둬. 다혜는 다슬과 상의했다. 가족과 화해하려면 어떻게? 다슬은 솔직하게 하지만 수진이 다시 나타나 다슬을 유혹했다. 나랑 다시 시작해. 다슬은 거부했지만 다혜는 오해했다. 너 수진 좋아해? 싸움이 벌어졌다. 믿지 못하면 끝내자. 다슬의 말에 다혜는 울었다. 메시지를 본 다혜는 충격받았다. 이게 뭐야? 다슬은 설명했다. 수진이 일방적으로 보낸 거야? 안 만났어. 하지만 다혜는 믿지 않았다. 거짓말, 집을 나와 거리를 방황했다. 모든 게 무너졌어. 부모님의 반대, 사회의 시선, 이제 연인의 배신까지. 다혜는 자포자기 상태였다. 다음 날 다슬이 찾아왔다. 믿어줘. 수진과 아무것도 없어. 증거로 메시지 기록을 보여줬다. 다슬이 거부한 내용이었다. 다혜는 미안해했다. 미안. 불안해서 둘은 화해했다. 앞으로 솔직하게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다혜는 우리 관계 공개할까 제안했다. 다슬은 동의했다. 함께라면. 공개는 SNS로 시작됐다. 다슬의 인스타에 둘의 사진을 올렸다. 내 사랑 반응은 엇갈렸다. 친구들은 지지했지만 악플이 쏟아졌다. 역겹다. 다혜의 옛 동료들도 비난했다. 하지만 지지자도 생겼다. 용감해. 모임에서 초대받았다. 가족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아버지가 전화했다. 그 사진 뭐야? 지워. 다혜는 대답했다. 안 지워요. 이게 제 3이에요. 아버지는 너 같은 딸 없어. 라고 반복했다. 어머니는 중재했다. 아빠 설득해볼게. 변화의 조짐이었다. 다슬의 가족도 문제였다. 다슬의 어머니가 그만둬. 내가 불쌍해. 라고 말했다. 다슬은 엄마, 이해해줘. 하지만 거부당했다. 둘은 서로를 위로했다. 가족 없이도 살 수 있어. 하지만 외로움은 컸다. 사회적 압력은 더 세졌다. 다슬의 사진전이 취소됐다. 논란 때문에 다혜는 새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이력서에 LGBT 활동이 걸림돌이었다. 차별이야. 다혜의 분노가 쌓였다. 모임에서 시위를 제안받았다. 동성애 권리 행진유 다혜는 참여했다.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외쳤다. 사랑은 평등, 경찰과 반대자들이 충돌했다. 다혜는 밀려 넘어졌다. 아파. 병원에서 깨어난 다혜는 다슬을 봤다. 괜찮아. 다슬의 눈물에 다혜는 이게 우리의 대가야 라고 말했다. 시위 후 언론이 보도했다. 젊은 여성들의 용기, 긍정적 반응이 늘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찾아왔다. TV 봤어. 왜 그래? 다혜는 제 사랑을 지키려고요. 아버지는 침묵했다. 생각해볼게. 작은 희망이었다. 화해의 과정에서 다혜는 내적 성장을 했다. 숨기지 않으니 자유로워. 다슬과 함께 미래를 계획했다. 결혼은 안 되지만 함께 살자. 하지만 수진이 다시 나타났다. 다슬, 나 없이 못 살 텐데. 수진의 집착에 다슬은 경찰에 신고했다. 스토킹이야.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트라우마가 남았다. 재회 후 다혜와 부모님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됐다. 어머니가 먼저 다슬을 초대했다. 한번 만나보자. 어색한 저녁 식사에서 어머니는 내가 다혜를 행복하게 해 물었다. 다슬은 네 왜라고 답했다. 아버지는 말없이 지켜봤다. 아직 받아들일 수 없어. 하지만 적대감은 줄었다. 사회적으로도 변화가 왔다. 다혜는 LGBT 단체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내 경험을 공유해 새로운 시작이었다. 다슬의 사진전도 재개됐다. 지지자들이 많아 둘은 강해졌다. 함께라면 뭐든 이겨. 하지만 과거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다. 다혜는 가끔 민준을 생각했다. 미안해. 김민준은 새 여자친구를 만났다. 축하해. 다혜의 메시지에 민준은 너도 행복해느라고 답했다. 클로저였다. 최고조의 순간 아버지가 병들었다. 심장 문제야. 병원에서 다혜는 아버지와 대화했다. 아빠, 제 사랑 이해해줘. 아버지는 약해진 목소리로 내 엄마가 설득했어. 내가 행복하면 돼의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의 변화는 식텐이었다. 늦었지만 미안해. 퇴원 후 가족은 재결합했다. 다슬도 가족이야. 어머니의 말에 다혜는 감동받았다. 사회의 정견은 여전했지만 개인적 승리였다. 다슬과 다혜는 함께 서울 아파트를 샀다. 우리 집 미래를 꿈꿨다. 그러나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악플, 차별. 하지만 둘은 싸웠다. 변화는 우리부터 모임에서 리더가 됐다. 이야기 끝. 다혜는 반성했다. 사랑의 대가는 컸지만 가치 있었어. 이 사랑은 옳았는가, 그른가?